이슈는요. 제가 오늘 메인 제목으로 잡기도 했는데 이게 엉망진창인 7.4 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개각이 있었죠. 뭐 큰 개각은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진짜 한심하죠. 한심해. 윤석열이 총선 패배한 다음에 사실은 뭔가 반성의 의미 그리고 쇄신의 의미로 사실은 내각 총사퇴해야 되거든요. 총리 먼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한덕수가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정신이 나가고 정말 한심한 게 야당한테 협조 구할 자신이 없으니까 총리를 못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한덕수가 총리입니다. 한덕수가 총리 안 하겠다고 사표 낸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총리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 보수들이. 왜냐면 첫째, 인재가 없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총선 패배를 하고 대통령이 그만둘 수 없으니까 총리가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를 못 하잖아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보수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총리를 임명을 못 합니까? 한심한 거죠. 난 보수 인사들도요, 스스로 굉장히 기분 나빠야 돼요. 윤석열, 보수 중에 사람이 왜 없냐, 왜 임명을 못해, 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정말 무슨 좋은 사람들을 데려올 마음이 없죠. 지 머릿속에, 지 수첩에 아는 지인들 중에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러면 자기와 아무리 연관이 없어도 추천받아가지고 좋은 보수 인사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총리 같은 좋은 직을 내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줘? 내가 아는 사람한테 줘야지. 대가리 속에 이런 메간매직 같은 생각이 아주 박혀있기 때문에 지 지인 아니면 지 친구 아니면 지가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이런 자리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덕수가 아직도 총리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어, 씨발. 무슨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데려올 사람이 없어갖고, 총리 인선해가지고, 야당한테, 협조받기가 어려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아직도 저런 패풍 같은 한덕수를 데리고 있잖아요. 진짜 한심하지, 한심해.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장차관들 개각할 때 보면은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7월 4일날 또 소폭 개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개각이죠. 기가 막힌 개각. 엉망진창. 뭔가 쇄신이나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그중에 7월 4일날 대표적인 이런 장관급 인사가 누가 있었냐면은 그 방통위원장 후보가 있었고 환경부 장관이 있었고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한심한 거예요.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방통위원장 후보죠. 이진숙.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을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진숙은 범죄자예요, 범죄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언론자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겨레. 언론 탄압 앞장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대통령이 4일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홍일이 꼼수 사퇴한 지 이틀 만이죠. 근데 누구냐 이진숙이 김재철 시절에 주요 간부로서 재직하면서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이런 거예요. 2012년에 대선 앞두고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을 매각해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하다가 결국 MBC 기자협회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제명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방통위원장에 앉힙니까? 2012년 홍보국장과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의 파업 의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 이런 이유로 문화방송 기자회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 비밀리에 문화방송 지분 매각 발언을 논의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지분 매각 대금을 반가 등록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 그 밖에 이준숙의 지금 지난번에 지나온 세월에 했었던 페이스북 글들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 기획설. 윤석열이 김진표한테 좌파 언론들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사과고 일으켰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식을 이진숙이가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의 선동이라고 쓴 글에 대해서 댓글에 좋아요도 누르고 한심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지명 소감 발표할 때 대단하죠. 이동관이라든가 김홍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MBC니 바이든 날리면 같은 말도 안 되는 보도했다느니 비판하면서 정말 공영방송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대. 야, 난 대박이야. 난 이런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노동 권력. 공영방송이 노동 권력한테 잡혀 있어갖고 독립해야 된대요. 적대적인 노동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수가 있냐.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방송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셈이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경향신문도 논조가 비슷하지요. 이동관, 김홍일 잘못 없다는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격 없다. 이동관하고 김홍일 자격 없으면은 이진숙도 이 두 사람처럼 하겠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관, 김홍일을 탄핵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방통위 제적원 5명인데 5명이 합의제로 사실은 올라오는 안건을 의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둘이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 있다고 해갖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는 건데 이진숙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만약에 이진숙이 요번에 민주당은 김홍일이 70번 넘게 2명이서 의결하는 걸 계속 지켜봤거든요. 너무 늦게 탄핵한 거야. 요번에 이진숙은요 그런 짓거리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바로 탄핵해서 날려버려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앞에 이동관, 김홍일 탄핵소추 발의하려고 했던 거 그게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해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는 비정상적인 2인 체제에서 KBS 친윤 사장 임명, YTN 졸속 민영화 등으로 방송 장악을 위해 폭주했다. 법원이 2차례나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무시한 거죠. 이 위법성은요, 그냥 민주당이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불법성, 위법성을 지적을 했잖아, 2번이나. 그런데도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은 바이든 날리면 또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 보도 등을 가짜 허위 기사들이라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정자의 과거 행적도 방통위 수장으로 부적격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재철 MBC 사장 측근으로 방송 장악에 관여했고 2014년 MBC 보도본부장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로부터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명됐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도전했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선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선거판을 기웃거리던 정파적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통위 설립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내정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저는 정치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할 수 있죠. 무슨, 정당이 있다거나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왜냐면 저는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장,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파성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갖고 중립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이진숙이가 단순히 성급한 기억구였고 정파적 인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정파적 인물 아닌 사람이 어딨어? 어딨어? 그럼 정당 가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파적이고 정당 가입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진숙은요?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진숙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척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파적으로 이 중립을 이동관 김홍일처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놔둡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진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6.4 개각 관련해가지고 7.4 개각 관련해가지고 이진숙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아주 핫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언론에 많이는 안 나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진숙은 당연히 문제고, 진짜 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진숙보다 더 황당한 게, 전 누구냐면요, 환경부 장관이에요, 요번에. 환경부 장관. 이럴 수가 있나? 김한석?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진숙 얘기만 하고 있는데 7월 4일 날 이진숙 임명할 때 또 누구를 임명했냐면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 환경을요 거의 망치겠다는 거죠. 환경과 아무 연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김한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에 나왔던 사람인데 총선에서 사실은 환경 파괴 관련된 공약들을 내놨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환경부 장관으로 앉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진짜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통일부하고 가장 관계없고 가장 거리가 먼 새끼를 통일부 장관 김용호를 앉혀놓고 이런 것처럼 환경부하고 가장 적대적인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을 보라는 듯이 환경부 장관으로 앉혀버렸어요. 김한섭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재부 출신 환경부 장관에 여가 부린 여전히 공석이라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에 환경부 장관에 환경과 전혀 무관한 그 기재부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이 여러분 보면은 우리는 윤석열이 검찰공화국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반은 검찰공화국인데 반은 어디냐? 기재부 공화국이에요. 그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검찰과 모피아가 함께 연합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는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검찰이 아닌 것은 딱 보면은 다 기재부 출신들이에요. 대단해요, 진짜. 아마 기재부 애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윤석열 정부에 사실은 검찰보다 어떻게 보면 기재부 애들이 더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부각이 안 되고 다 검찰이 부각이 돼가지고 야 윤석열은 검찰 독재국가야, 독재정부야, 검찰 공화국이야 얘기니까. 그런데 사실은 살짝 옆으로 보면요, 검찰도 검찰인데 철저하게 기재부 공화국, 기재부 독재예요 지금 이 모피아 새끼들. 근데 이번에 환경부 장관에도 누구 앉힌 겁니까? 기재부 출신 차관을 앉혔어요. 2차관 김한섭. 환경 분야 경험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환경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환경 문제가 국정 후순위로 밀릴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김한섭이가 이번에 원주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주을 나왔는데 원주을에서 공약이 뭐였냐?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이었어요.
근데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 당시에 생태 멸종동물 보호의 중요성 이거하고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뭐 관광 활성화라든가 뭐 그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환경부장을 앉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류 등 현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이런 중에 기재부 출신, 더군다나 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사실은 환경을 좀 후순위로 두는 정책을 폈던 그런 정치 지망생을 환경부 장관으로 앉힌 거, 이거는 환경부를 환경산업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녹색연합의 비판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또 하나 뭘 비판하냐? 야, 그런데 여가부는 왜 지금 임명을 안 해? 그거 하고 있죠. 여러분, 여가부 전 장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전 장관? 김현숙이었어요. 김현숙. 잼버리 엉망으로 진행했던 그 김현숙 있죠? 그 김현숙이 사퇴를 언제 했습니까? 김현숙 사퇴하고 이 김영희가 왔다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한 이후에 지금 여가부 얘기 한마디도 없죠. 여가부 지금 4개월째 차관이 장관 대리 직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요번에 뭐 했어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한다며요. 인구전략기획부 부총리급으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출산 문제는요, 인구전략기획부가 있더라도 사실은 만들어지기도 어려워. 이 야당에서 협조 안 하면은 정부 개정법 개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인구전략기획부 하려고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여가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여가부 없애버리고 싶어해. 근데 지금 없앨 수가 없잖아. 인구전략기획부 만들고 싶어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여가부를 최대한 활용해갖고 저출생 문제 정책을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을 지금 4개월째 뽑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면서 이게 앞뒤가 하나 안 맞잖아요. 여가부가 하고 있는 것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장관 지들 마음에 든 사람 앉혀가지고 여가부 정책을 잘하면 돼요. 이 정부는 뭐 성평등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 싫어하면은 여가부를 통해 갖고 하지 말고 딴 거 해. 여가부가 단순히 성평등 정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단 말이야. 청년, 아동 다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한부모 가정 다 여가부거든요. 여가부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정책을 조절하면 되잖아. 근데 여가부 자체를 지금 죽여버리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가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가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이 보수 정권이 안 하면 되는 거야. 줄이면 되는 건데 여가부의 이름으로 해야 될 걸 왜 안 하냐고요. 지금 4개월째 장관을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전시야? 우리나라가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왜 장관을 임명을 안 하지?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윤석열은요,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새끼인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잖아. 관심이 없고. 대통령으로서 지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명을 해야 되는데, 지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가 지명하기 싫으면은, 정부 안에 풀이 있으니까, 그 풀을 통해갖고 추천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근데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응? 폐지할 때 폐지하더라도 지금 있는 부서는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 하나 예산이 얼만데요. 아무리 적어도. 근데 그런 예산을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비판하는 거죠. 경향신문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와 긴밀히 손발을 맞춰 일해야 하는 여가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파행 운영시키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국회는 비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인사청문회 때 철저히 검증하라. 그러니까 그 환경부 장관 이번에 후보 김한섭에 대해서 국회 한마디로 민주당이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거죠. 검증해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기자들이 당장 이진숙 문제는 기자들의 문제니까 기자들이 이진숙에 대해서는 지금 막 여러 가지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은 워낙 존재감도 없고 하니까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좀 검증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도 7사 내각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냐면 용산 캠프 출신 줄줄이 장차관으로 그나물 개각. 동아일보가 볼 때 이번 개각도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나물의 그거네. 또 그냥 용산 출신들 캠프 출신들 사람이 그렇게 없냐? 비판하는 거죠.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조속한 전면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기류였는데 지금 3개월 미뤄지다가 타이밍은 놓쳤고 그리고 이번에 개각 폭은 굉장히 작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개각한 사람들 보니까 그 면면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선 캠프 출신들이라는 거죠. 김한석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수위에 참여했었고 김병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했던 사람이고 이진수군요. 대선 캠프 때 언론특보 그리고 장관급만 한 게 아니고요. 차관급도 7명 했거든요. 차관급 7명 중에 3명이 다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다 그냥 지인들 제가 잘 아는 사람들만 하냐 이거죠. 근데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왜냐면 윤석열은 자기 친구들,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잘 챙겨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뭐 좋지요. 응? 보통 양심이 있고 정치를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지인들한테 더 냉정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게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정권 잡았으면 우리가 먹어야지. 거의 그런 마인드인 거지. 박성준이 언론을 관련해가지고 정권 우리가 잡았으면 언론 우리가 먹어야지. 그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먹어야지. 딱 윤석열 마인드예요. 야, 정권 잡았으면은 좋은 자리들은 내 지인들이 먹어야지. 그런 마인드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현 정부는 초기부터 인사 기소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 있었다는 거죠. 검찰 출신 아니면 윤석열 대학 동기 출신 혹은 기재부 출신들. 윤석열 취임 2주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와 그 정부부터 바꾸겠다고 했어요. 바꾸려면은 그 인사에서 바뀌어야지. 근데 바뀌긴 뭘 바뀝니까? 윤석열 인사 중에서 정말 쇄신인데? 바뀌었는데? 그럴 만한 인사가 뭐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쇄신을 촉구하며 회초리를 든 민심과 한참 거리가 멀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탓이다.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 능력과 도덕성, 강단을 갖춘 인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코드 인사, 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드 인사.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코드 인사 안 해가지고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코드 인사 했다고 하는데 저는 코드 인사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코드 인사했으면 이낙연을 총리로 앉히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코드 인사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드 인사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을 왜 비판하냐라고 묻는다면 윤석열은 코드 인사도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냥 정말 사적인 그냥 친구들, 그냥 지인들 인사인 거고, 코드 인사라는 거는 나하고 정치 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쓰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윤석열이 자기 지인들을 앉혔는데 그 지인들이 전문성이 있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친구들 앉혀갖고 지금 이상민 잘하고 있어요? 행안부? 잘하고 있습니까?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 그래서 요번에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윤석열의 그 7.4 개각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인재풀이 작다. 도덕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진짜 문제가 많다.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인재를 영입해라. 그런 사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말에 언론이 주목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